안녕하십니까. 14주차 ESG 관리사 경영실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4주차가 되었네요. 15주차 수업 때는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SG 경영분석 보고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차시 수업은 환경 분야 평가 분석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평가 분석 보고서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 분석 실무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이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버튼도 있고요. 자,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이제 마우스 볼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총 이제 3페이지 분량인데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 이렇게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10문항씩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점수를 이제 체크하면은 이렇게 문제점과 대안 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빨갛게 뜨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점, 그 다음에 이 전체 환경에 대한 그 종합 분석입니다. 그 문제점, 그 다음에 평점에 따라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나오죠. 그리고 이 각각의 문항별 점수에 따른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형 차트를 통해서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그래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나오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5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여기 평점이 달라지죠. 네, 이렇게 평점이 5점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점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점은 크게 없죠. 5점이니까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그 각 기업에 대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각각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문항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문항에 따른 점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이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그 ESG 평가 분석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형 차트를 보시면 어느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지 또 어느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그 인포그래픽화되어 있는 방사형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 분야 평가 분석 실무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얻게 되면 평가는 위험이죠. 2점은 미흡, 3점은 보통, 4점은 양호, 5점은 우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죠. 자,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점입니다. 배출량 진단부터 실시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인벤토리 체계가 이제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점 미흡하다면 일부 배출량만 측정하고 있는 것이고 감축 목표는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사적인 그 배출량, 전체적인 그 배출량 측정 체계를 확대하고 단기, 중기적 감축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 3점 보통은 기본적인 측정은 있지만 목표와 실행 계획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것이고, 과학 기반 목표 SBTI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과학 기반 목표인 SBTI는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라는 것으로 그 과학적인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적 기반으로 목표를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계획한다는 얘기죠. 이 목표를 삼아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 기후협약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파리 기후협약이 매우 유명하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기후협약 하면 이제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여기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억제 또는 2도씨까지 억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해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말합니다. 국제적인 실행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기업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로 내리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산업화 시대가 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기원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1760년대 그 증기의 힘을 발견했죠. 그 증기 기관차가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증기의 힘을 가지고 큰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열역학 법칙에 따른 그 증기의 힘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는 제도, 모여서 생산하는 그 공장이라는 그 시스템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감축, 탄소 배출에 대한 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점 양호하다면 목표는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행 상황 점검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감축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5점 우수하다라고 하면 측정하고 감축 계획, 성과 모두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탄소 중립 전략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량적 모니터링 및 절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자, 1점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사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에너지 진단을 통한 주요 사용처의 파악 그리고 측정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일부 부서만 관리 중에 있고 절감 계획이 부재하다. 그래서 전사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대 그리고 절감 목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자, 3점 보통이라면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지만 절감 실행력이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과제 도출 그리고 KPI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KPI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KPI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Key라는 건 이제 핵심적인, 퍼포먼스는 이제 그 성과, 이제 인디케이터는 이제 지표죠. 그래서 핵심적인 그 항목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그 각 항목별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매해 이제 직원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KPI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핵심 성과 지수라고도 말하는데요. 조직이나 개인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정량화된 그 수치로 측정하고 각 개인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KPI는 그 환경 분야 KPI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 각 환경 항목별로 이제 KPI를 설정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4점 양호하다면 탄소 절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 분석 면에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절감 효과 정량화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요. 5점 우수하다면 절감 활동과 성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에너지 절감 성공 사례의 외부 공유와 기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폐기물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까? 자, 1점 위험하다라고 하면 폐기물 데이터 및 재활용 관련 체계가 없고요. 폐기물 분류, 계량 체계 구축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2점 미흡하다면 폐기물은 배출하나 재활용률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폐기물 유형별 처리와 재활용 목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3점 보통이면 일부 재활용 프로그램이 있지만 관리 체계가 아직 미흡하고요. 정량적인 목표 설정과 공급사와 연계한 순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점 양호하다면 재활용 활동이 우수하나 폐기물 감축 전략이 아직 미비한 거고요. 원천적인 감축을 위한 제품 설계 개선이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폐기물 제로 전략이 시행되고 성과가 이제 공개되고 있다는 것으로 순환경제 전략의 확대와
인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취급, 폐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 1점 위험하다라고 하면 유해 화학 물질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 없다는 얘기고요. 위험물 관리 기준 마련과 직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점 미흡하다면 일부 저장 규정만 존재하고 있고 실제 실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 기준 면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3점 보통이면 관리 규정은 있지만 현장 실행력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것으로 정기적인 점검 체계의 강화와 사고 대응 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비상 대응 시 미비하다라는 것이고 모의훈련 정례화 그리고 인접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5점 우수하다면 완전한 관리 시스템과 사고 대응 체계가 있다는 얘기고 글로벌 안전관리 인증, 외부 감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과 취급, 폐기에 대해서는 인접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 동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접 지역의 사회에서 즉 마을이나 시민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구에 유해 화학 물질을 이제 폐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여론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폐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것이 중요하죠. 자, 5번째 질문으로 자원순환, 재사용하고 있고 또 이 재사용 원료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활동을 통해 이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느냐, 즉 아리백을 이제 실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1점 위험하다면 자원순환 개념 자체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 파악과 파일럿 프로젝트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먼저 시험해보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기원은 이제 천여 비행을 하기 전 작은 시험 비행 연습을 하는 것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비행기가 개발되어지고 이 비행기가 하늘에 잘 뜰 수 있는지 또 상공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비행기를 몰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창공을 나를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연습 비행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2점 미흡하다면 일부 재사용은 있지만 전략적으로 아직 부재하다. 그래서 자원순환 로드맵의 수립과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3점 보통이면은 개별 부서 중심의 자원순환 활동만 존재하는 것으로 전사적이면서 전략적인 통합과 협력업체 참여의 유도가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순환 활동은 체계적이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과 측정 지표 개발과 경영 성과의 연계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자원순환 KPI 성과를 공개하고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전체 과정의 전략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등을 인증받아 운영 중입니까? 하는 질문에서요. 자, 1점 위험하다면 환경 경영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이 전무하다라는 것이고, ISO 14001 인증 준비 그리고 핵심 프로세스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ISO 14001은 기업이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 인증 규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만든 환경 경영 시스템, EMS라고 하죠. 그래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의 약자인데요. 이 EMS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ISO 14001입니다. 자, 이 점 미흡하다면 정책은 있지만 시스템의 미도입 또는 미인증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 수립과 이해관계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3점 보통이면 인증은 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이고, 실질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정기적 내부 감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죠. 4점 양호면 운영은 되지만 외부적인 그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자 공시 확대 및 리더십 강화가 필요합니다. 5점 우수하면 통합 환경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수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그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글로벌 표준 벤치마킹 및 통합 ESG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어져서 더더욱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번째 질문입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 과정 LCA에 걸쳐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으로 1점 위험하다면 LCA 인식 및 시행 경험이 없다는 얘기고요. 제품의 주요 환경 영향 단계 파악 및 분석 시범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LCA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의 약자입니다. 전체 과정의 평가를 뜻하는 것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해서 폐기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재료 채굴에서부터 제조, 생산, 유통, 사용, 소비, 그리고 소비 후 폐기에 따른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즉 제품 생산에 따른 환경의 그 발자취죠. 그래서 Environmental Footprint라고 하죠. 발자취를 파악하는 도구예요. 자, 3점 보통이라고 하면 분석은 있지만 개선 실행력이 아직 부족하고요. 자, 이에 따른 이제 개선 과제 KPI와 연계하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연구 개발 협업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4점 양호하다면 분석 개선 체계는 있지만 외부 공개가 아직 미흡하고, 지속가능 제품 포트폴리오 공개 및 외부 검증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LCA 성과가 반영된 제품의 개발 및 시장 확산이 필요하고요. 지속가능 설계 기준 수립과 선순환 제품 개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8번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 즉 보호구역 영양관리와 생태보건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로 1점 위험하다면 생물 다양성 개념에 대한 내부 인식이 부족하고요. 사업장 인근 보호구역 여부 확인과 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2점 미흡하다면
단기적 활동에 한정되었다는 얘기고요. 생물 다양성 정책 수립과 사업 영향성 분석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3점 보통이면 보존 활동은 있지만 전략성이 부족하고요. 생태 보건 장기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라고 하면 보호구역 관리 및 활동이 지속 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효과 측정 시스템 마련과 국제 기준 검토가 필요합니다. 5점 우수하다면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 이행 및 지역 협력 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생물 다양성 가치 창출 모델 도입과 ESG 리포트 공개가 필요합니다. 자, 9번째 질문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 CDP, TCFD 등 참여하거나 공시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CDP와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글로벌 보고 체계입니다. 모두 ESG 환경 요소에 해당되고요. 기후변화 리스크 기회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CDP는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탄소 배출 및 환경 정보 공개 프로젝트로서 글로벌 비영리 기관인 CDP가 운영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 수자원, 산림 등 환경 정보를 기업에게 요청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죠. 세계 최대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 플랫폼입니다. 자,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입니다. 기후 관련 재무 정보죠. 재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이야기하죠. G20의 요청으로 FSB, 즉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만든 글로벌 공시 기준입니다. 기후변화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자, 1점 위험하다면 기후리스크 인식 또는 전략이 없고요. TCFD 기반 진단 및 리스크맵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 2점 미흡하다면 전략 수립 중이나 공시나 대응이 미흡하다라는 것이고요. 리스크 기회 시나리오 수립과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3점 보통이면 전략 수립은 되어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공유가 미흡하고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및 목표 연계가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공시 및 전략 운영 중이나 내재화가 아직 미흡하고요. 전략 KPI 성과 지표화와 내부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TCFD 권고사항 전면 이행과 CDP A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도 사례로서 글로벌 투자자 대응 및 리더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10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환경사고, 누출, 화재 등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는지 여부로 1점 위험하다면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아직 없고요. 유사 사례 분석 기반 비상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2점 미흡하다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훈련이 미흡하고요. 비상계획 점검 및 연 1회 이상 모의 훈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3점 보통이면 훈련은 있지만 대응 면에서 인력 장비가 미흡하고요. 응급 인력 배치 및 장비 사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4점 양호하다면 훈련과 대응 체계는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가 아직 미흡하고요. 이해관계자, 소방서 등 연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 5점 우수하다면 실전 수준의 체계적 대응 훈련 운영 중에 있고요. 훈련 성과 리뷰 및 타사 공유를 통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종합 분석입니다. 종합적으로 평점을 냈을 때
1점 위험하다라고 하면 환경경영인식이 전무하죠. 규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리스크 발생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개선사항으로 경영진 주도로 환경경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적 최소 요건부터 점검, 외부 컨설팅을 활용해야 됩니다. 평점이 2점 미흡하다면 대부분의 항목이 아직 수립 및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경영 인식 부족에 따라 위험 대응 능력과 사전 예방 체계가 이제 부재한 것이죠. 환경 경영 체계 기본 틀의 수립이 필요하고 ISO 14001 등 인증 도입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핵심 법적 요구사항 준수가 되어야 되고 중장기 환경 목표와 감축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평점이 3점이고 보통이라면 환경제도는 일부 도입되었지만 전사적 적용이 아직 미흡하죠. 전체 부서로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른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고 EMS 그리고 관련 IT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LCA, TCFD, CDP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진단이 시행되어야 되죠. 4점 양호하다면 환경 정책과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일부 실행력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그 실행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KPI와 연계되어야 되고요.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자동화되어야 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내부 감사 및 외부 인증이 확대되어야 되죠. 평점 5점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환경 면에서의 대부분 항목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벤치마킹으로 선진 사례를 도입해야 되고 내부 직원 및 공급망 대상 환경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SG 보고서와 또 이에 따른 공시가 확대되어야 되겠죠.